전 세계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 1위 기업부터 이동 전화 서비스 1위 기업, 한반도 최대 초고층 랜드마크를 보유한 기업까지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사랑받는 그 이름 LG, SK, 롯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 조합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야구 특집편 지금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코앞에 두고 마음이 좀 지금 상태에서 불안하신 분도 계시겠고요. 또 반대로 뿌듯함에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대기업 공채 시즌과 그리고 중견기업의 공채 시즌이 조금 다릅니다. 중견기업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곧 신입사원으로 명함을 받게 되는 시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합격해서 곧 첫 출근을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꽤 많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삼성, 현대차, LG 이렇게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만한 그 큰 기업에 꼭 입사하는 게 꼭 정답만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좀 인정받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 오직 대기업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네.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기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많은 기회, 좀 더 많은 시야가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합니다. 잡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번 주는 야구 특집입니다. 네. SK, LG, 롯데 야구팀이 있는 대기업들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소서 합격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 조민혁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강사한 지 한 8, 9년 됐는데 네. 처음이네요. 야구 특집이라는 정말 저희 제작진들의 잘 어떤 지었어요. 말 잘 짓죠. 예. 미친 기획력이 아닌가.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저 칭찬해요. 플레이볼 보셨죠? 깜짝 삐 놀랐어요. 풀면서 깜짝 플레이볼. 놀랐어요, 정말. 저 놀랐습니다. 네, 대본을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구 특집이라니.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잠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징검다리 휴가에서 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또 갔다 오진 않았고 그 67번 채널에 예. 나오더라고요. 한국 직업방송이. 제가 간 휴가 지역이 원주 쪽이었는데 거기 나와요? 네, 저도 이게 오. 또 직업병인지라 유선 방송이었죠. 유선 방송을 이렇게 돌리는데 너희 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나 네. 반가워서 제가 그랬구나. 끝까지 봤네요. 넋을 놓고 끝까지 봤더니 아주 그냥 신났더라고. 아주 나왔다고 그냥 아주 이 사람들이 신나갖고 차코치는 또 그냥 아주 생방으로 본 거예요? 생방으로 봤죠. 저는 제 방으로 그렇구나. 보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반가웠어요. 어쨌든 굉장히 바쁘셨는데 휴가 때 좀 머리 좀 식히셨어요? 아니요. 학생들 또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뭐 공채 전이긴 한데 채용 진행하는 또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좀 영혼을 담아서 리액션을 좀 해줘요. 아니, 질문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네. 민혁쌤이 하는 그 직격탄이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죠. 정말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난리도 많은 분들이 아니야. 아침부터 밤부터 응급실 계속.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수혈해 골절이에요. 주세요. 뭐 RH 비염 어디 있나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래서 사실 뭐 휴가를 그렇게 뜻깊게 쉬지는 못했는데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요. 흰머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만 얘기하래 우리 엄마가 힘 얘기. 아이고, 네, 방송에서 멋있다는 이제부터 얘기야. 왜 그러세요? 그만하는 걸로. 네. 예. 어쨌든 이제 야구 특집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식 질문이 있는데 야구 팬이시죠? 어느 팬이세요? 안 본다니까. 저는 롯데. 롯데. 롯데 팬이죠. 갑자기 롯데. 그렇죠. 롯데 누구세요, 거기야? 안경 얘기-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최동원부터 시작해서 연병석. 언제쯤 롯데야? 그다음 최근에 지금 어. 박세웅 선수. 거의 지금 국가대표급이거든요. 누구요? 90 박세웅. 박세웅 선수. 박세웅 그래요. 선수라고 지금 안경 에이스예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방울 2점대. 네, 저희 예. 롯데. 그렇죠. 그래요. 네, 연봉 1억이고. 그래요. 네, 정말 잘 던지는 박세웅 선수. 전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부산에 오늘- 계신 저희 오늘 지금- 취준생이
꼭 한번 얘기해달라 그래서 네, 야구는 롯데라고. 야구는 롯데라. 그래요? 네, 저희 또 알겠습니다. 송가람 또 PD도 롯데거든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만합시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어디 팬이라고 그랬죠? 그때 한번 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한 다시 캐스터 어디 물어보죠. 팬이었죠? 저는 취준생분들의 팬이라고 아, 했습니다. 그렇죠.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왜요? 짜여진 날 진짜인데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예. 지난 시간부터 밀는 건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예. 또 중요한 소식이 있잖아요. 왜 떨어졌나 시즌 아. 1에 출연했었던 최병관 학생이 뜨끈뜨끈한 속보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민혁 야, 씨? 이 웬일이에요, 이분. 이 친구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안경, 그쵸? 정말 기억하시죠? 어두웠어요. 아 안경 안경. 끈 분, 네. 아, 고글, 아 그 친구, 맞아. 제 기억에 맞아. 왔다가 아마 전자공학 쪽 전공이었는데 관련 세종대학교. 또 뭐 활동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정말 많이 맞아, 그 맞아, 맞아. 좀 꾸지람을 듣고 갔었던 학생으로 기억하는 또 안경, 이렇게 맞아, 예, 맞아요. 합격 소식을 전해줬네요.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 안경 끼고 그럼요. 나왔던 그 그래서 친구잖아요, 안경 그렇죠? 그 바꾸라고 맞아요, 바꿔서 맞아요. 왔는데 아 네.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지금 그 아르바이트 중이라서 그 출연 어렵다고 그래고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봤죠? 네, 예.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최병관 학생, 이제는 최병관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죠.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야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입사하게 예. 된 회사가 코리아 서키트라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PC, 그 반도체 부품 기판인 PCB 기판을 이제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화랑이어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셨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안경은 어떻게 시험 볼 때 안경은 좀 바꿔 꼈어요? 예. 네, 안경. 근데 그 안경이랑 비슷한 걸로 예, 해가지고 그랬군요. 네, 면접 봤습니다. 아유 잘 됐네요. 네. 합격 소식 그 듣자마자 네. 눈물을 머금으면서 우리 작가님한테 전화했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일단은 네. 그러면 저희 예. 옆에 지금 민혁쌤이 나와 계시니까 민혁쌤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인사 좀 해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최병관 씨 네.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떨고 있나요? 지금 살짝이요. 그 회사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입사한 지는 아직 안 됐고요. 아 입사 예정이신 거예요? 네, 확정. 21일이요. 아 선임 그러면은 기간이구나. 근무는 어떻게 근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쪽 이제 반도체 단지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면접 때 느낌은 어땠어요? 면접 보시고 나서? 면접을 이번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군데 봤었는데 네. 제일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 진짜로 떨어졌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돼가지고 되게 더 기뻤어요. 아 그럼 합격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네, 전혀요. 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렸다기보다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셨잖아요. 예. 네, 그만큼 정말 신입사원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기분 좋겠다. 네, 최병관 씨 이게 저기 보니까 입사 전이어서 지금 이제 네네. 허니문 기간 아주 기분 가장 좋을 그 시기인데 네, 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때 있어요. 우리 왜 그 네. 뭐 수능 점수 받은 다음에 점수 잘 받으면 그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기분일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상반기 준비하면서 계속 해오던서 아. 제가 집에서 그냥 혼자 준비하면은 좀 꾸준한 생활이 잘 안 돼서 그냥 아침에라도 일찍 일어나자라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이제 뭐 학교 회사도 됐겠다. 뭐 어떤 네. 재능 기부의 마음으로 하고 있겠네요. 편안한 지금은 마음으로. 살짝 그렇게 허언증 부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어디 놀러 안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허니문 가려고 기간을 잘 했- 이용해야 될 텐데. 네, 이번 주에 그냥 짧게나마 제주도라도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요. 네. 네. 쉴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네, 진짜 네, 근데 잘 쉬시기 정말 바랄게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코리아 네. 서키트에서 또 가장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줘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병관 학생 그 말투가 되게 특이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래가지고, 말투 네.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생이 아니라 떳떳한 코리아 서키트의
신입사원 되는데 정말 이럴 때 방송하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뿌듯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더 많은 취준생들이 잡정부를 통해서 그렇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갈 길이 멀고 벌써 바쁩니다. 10분 지났네요. 예. 네, 김하윤 캐스터가 롯데, LG, SK 자소서 항목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장 먼저 SK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자소서는 총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번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가 2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십시오라고 마지막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롯데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소서 항목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 사회 활동, 직무 경험과 입사 후 포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LG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자소서 문항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LG전자는 총 2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향후 계획은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롯데, LG 세 그룹의 자소서 살펴봤는데요. 기업마다 자소서 항목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 이번 주는 야구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들어봤더니만 이제 와이번스는 항목이 4개고요. 자이언츠는 5개, 트윈스는 2개인데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문항수도 다르고 물어본 스타일도 완전 달라서 좀 우리 네. 취업준비생들이 뭐 대기업이다라고 막연하게 지원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단 민혁 쌤, 이게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2개여서 작성하기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어떻습니까? 많고 LG가 그리고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적은 3년 거예요? 전까지는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소서 항목을 바꾸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김하영 캐스터께서 얘기한 것처럼 회사마다 좀 항목이 다르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항목은 이제 LG 전자고 이 전자 안에서도 뭐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항목이 3개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인생에서 본인이 성취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을 뭐 500자로 써라. 이런 식으로 또 자소서 항목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이 좀 이걸 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빈번하게 바꾸는 회사일수록 변별력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높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LG그룹도 당연히 변별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글자 수가 1,500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예. SK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높죠, 변별력은. SK는 작년에 또다시 항목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항목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살펴본 거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또 5개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회사 내에서 계열사별로 그렇죠. 다르군요. SK 또 계열사별로 그만큼 자소서 항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변별력이 높다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롯데그룹은 각성해야 되죠. 네, 자소서 항목이 거의 7년째 동일합니다. 제가 볼 그런 것 때는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인적성 그 시험을 강화시키면서 자소서 항목의 어떤 변별력도 높이지 않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5개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아마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꽤 짙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회사들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롯데에도 변화를 준다는 전제하에 변별력이 꽤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1순위로 생각하는 구직자분들이라면 주변에서 뭐 자소서 항목 글자 수가 적으니까 뭐 많이 안 본다더라 이런 얘기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낮은 곳을 좀 공략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난이도랄 게 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은 경험을 물어보지 않는 항목이 가장 어려워요. 예컨대 삼성 3번 항목,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이슈를 뭐 천자 내외로 써라. 이런 항목들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SK는 뭐 경험했던 거 한번 기술해봐라. 롯데도 그냥 굉장히 뻔한 거. LG 같은 경우도 직무 관련된 계획과 경험을 써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준다면 분명 서류 단계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1번부터 4번까지는 경험만을 쓰게 했는데 구체적이고 뭐 실제적인 것만 써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뭐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3개 그룹을 저희가 오늘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정해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SK를 1순위로 내가 계속 생각을 해왔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라든지 텔레콤, 뭐 이노베이션 이런 에너지 회사들 그 선호도가 높은 기업에 나는 대학교 뭐 3학년 때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3번 항목, 그렇죠. 3번 항목에 역시 전문가죠. 김승리 아나운서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됐는데 3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반면에 1순위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SK라는 기업에 지원을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항목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네. 3번 같은 경우에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지금 지원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한 사람에게 유리할 거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보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네, 타인과의 뭐 협업을 이끌어냈냐 이런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써서 4번은 일단 변별력 측면에서 팀 프로젝트 제외. 같은 거 하고 뭐 거의 이런 비슷해요. 것들. 네, 그리고 2번도 역시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전 방송 때도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또는 정량적 성과를 어떻게 근데 표현해야 소재 되는지 제한은 없는 거죠? 소재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SK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이게 영어 시험도 낼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본인이 뭐 운동을 굉장히 좋은 해가지고 할 수도 질문이에요.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SK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취미나 특기에 관련된 활동 제외할 것, 군대 경험 제외할 것, 최근 3년 내 경험일 것 이렇게 채용팀에서 명확하게 경험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항목마다 2가지 경험을 일단 50자씩 쓴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번 항목에 저는 여러분들이 SK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아니어도 보통 영어 시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 이걸 내가 최고 난이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썼다는 걸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뭐 이제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최고 난이도라고 할 게 뭐 변리사 또는 노무사 정말 어려운 시험. 정말 어려운 그런 국가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네. 자격증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라이센스 개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야 모르겠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또 SK를 갈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대학 졸업생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 항목에 좀 초점을 두시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그룹의 자소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7년째 동일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성장 과정을 요즘에 물어보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도 뭐 저는 뭐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아직 없겠죠? 아직도 많아요. 성장 과정은 있어요? 뭐 2025년, 30년에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뭐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변별력이 높지가 않아요. 성장 과정은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이제 8월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았던 예전에 뭐 왜 떨어졌나 특집이라든지 초반에 저희 방학 초반에 했던 6월, 7월 달에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때야 뭐 어떻게 써야 되고 공략법, 팁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공채 시즌에 돌입이 됐다면 잘 쓰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저는 오히려 잘 쓴 분들은 이제 잘 쓰는 걸로 합격이 될 거예요. 서류 통과가. 반면에 대다수의 구직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자소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또 막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정말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굳이 난이도 측면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의미가 없는 이런 항목들은 좀 저는 좀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항목이 5개란 말이에요. 이거 글자 수를 치면 거의 83, 24, 한 3,500자인데
3,500자 항목을 다 잘 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방송 보지 않아. 그런 분들은 이미 인적성이라든지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자소서를 막 잘 쓰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2번 항목과 5번 항목은 변별력이 딱히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의외일 거예요. 입사 후 포부는 잘 써야 되지 않냐? 입사 후 포부도 여기 글자 수를 보면 알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한 500자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기대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든지 또는 뭡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구성 있죠. 뭐 10년 후에는 뭐 이런 모습일 거기 때문에 1년 차 때, 3년 차 때, 몇 년 차 때는 이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상하게 획일화되게 그 작성만 안 해도 여러분들 분명 변별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너무 잘 쓰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하지 마시고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전에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뭐 부모님에게 영향받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어도 정말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4번 항목이거든요. 4번 직무 경험. 네, 제가 아까 전에 SK 같은 경우에도 3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경험은 평소에 대비한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냥 눈앞에 단시간적으로 그냥 모집 공고 뜨고 지원하신 분들은 그래서 여전히 변별력이 4번 항목이 높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백화점에 입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요 정도 경험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한 걸 바탕으로 또 다른 뭐 B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안에서도 매장이 다르다면 각각 다른 매장에서 어떤 성취를 냈다라든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성을 꼼꼼하게 4번 항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1번 항목 같은 경우도 많이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텐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자체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무 역량을 우선시하지. 그래서 지원 동기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 소비자 관점에서 회사에 대한 칭찬이나 동경 이런 것들만 좀 배제시켜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롯데 같은 경우 뭐 SK도 그렇지만 뭐 공교롭게 오늘 지금 지원하는 회사들이 뭐 지난주에 저희가 CJ는 이제 문과생들 위주였고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이공계 분들 베이스인 경우가 많은데 롯데그룹이 이공계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회사가 롯데건설 뭐 자산개발 정도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과 여기 이제 그 먹는 걸로 출발한 회사니까 식품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과생들의 선호도가 있는데 그만큼 이공계 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닷컴이라든지 케미칼 이런 쪽은 또 상당히 또 블루오션이고 그 그룹 전체적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공계 분들도 그러니까 뭐 문과 그룹이어도 문과생의 그룹이어도 있어요. 분명 이공계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얘네 지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아마 대부분 분들이 SK 하이닉스나 LG 전자 정도만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롯데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을 강화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까다롭게 서류 전형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 그 취준생 분들이 조금 더 서류 단계, 자소서에 많은 투자를 저는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질문이 넉자 네.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거고 지원 동기 이렇게 네 글자를 해놓고 한 20자에서 30자 정도 항목이 더 있어요. 질문이 있군요. 있어요. 입사 후 포부도 입사 후 포부 해놓고 10년 후 회사 생활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질문에서 묻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골자다. 네, 이게 골자다. 그렇게 근데 이해하시면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동안 안 바꾼 상태에서 제발 좀 바꾸십시오. 네, 롯데 관계자분들이 좀 보고 계시다면 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인적성 넣은 거 어떤 잘 던지고 있는데 박세웅 선수랑 좀 이렇게 좀 성의 표시를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이제 좀 바꿔야지. 어떻게 6년 7년째 똑같이 합니까? 인적성을 넣은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인적성 시험을 강화했다는 거는 지극히 회사 내부적인 이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겠죠. 야, 우리 뭐 그 대표 분들, 경영진 분들 이제 청와대 갔다 오셨는데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제 채용을 확대한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 확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나왔겠죠 얘기가. 야 우리도 채용을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트라는 시험이 있고 필기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채용팀에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롯데는 원스톱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취준생 분들한테. 우리는 한 번에 끝난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편의성만 도모를 했지 사실. 면접에 오기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악명이 높잖아요. 록금동이라 그래서 서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학교 네임밸류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만큼 두 번째는 구직자분들이 인적성이라든지 대비를 열심히 하신다면 뜻밖의 결과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유통회사들,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이 더 이상은 구직자들에게 학교 네임밸류로 필터링 하더라. 일정 학교 이하는 아예 자소서도 검토하지 않다더라. 이런 인상을 더 이상 저는 롯데가 오명을 좀 씻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되도록 응원할게요. 롯데. 네. 네. 그래요. 저도 박세웅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세웅 선수를 응원하면서 롯데도 함께 응원한다는 네. 민혁 선생님 말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죠. LG그룹인데요. 틀렸습니다. 예. LG전자는 딱 두 항목이에요. 명확해요. LG그룹은 예전에 김태성 쌤도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 지인 있으시다고 김종우 과장님 채용 담당자님이 유튜브에 검색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거기 아마 관련 동영상에 나도 뜰 거야. 예전에 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제가 한번 한 학생들 그때 메르스 때인데 메르스 한 400명 그 학생들 온 특강 콘서트 때 김종우 과장님께서 자소서 작성법이라든지 왜 우리가 축구 동아리 경험을 싫어하는지 기계공학과 학생들한테 또는 직무랑 전혀 관련되지 않은 봉사활동을 왜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LG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뤄본 세 기업 중에 가장 직무 채용을 먼저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보다도 먼저 했죠. 삼성 자소서 항목 저희 예전에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은 삼성 입사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두 번째 항목은 지원자 개인의 인생에 변화를 준 사건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둔 반면에 그런 거 딱히 관심이 없어요. LG는.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초점을 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와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선진화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그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컨대 LG 같은 경우에 LG 전자의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기구 설계 이런 직무는 아예 어학 성적을 입력하는 그 이력서에 란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것도 이제 김종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학 성적을 입력하는 란을 없앴는데도 구직자들은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우 과장님이 야 내가 없앴다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공부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냐고. 이럴 정도로 구직자분들이 좀 잘못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를 아예 기입하는 란이 없는 대신에 코딩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관과 무슨 이력 베이스로 뭐 공백기가 있냐, 뭐 학점이 낮냐 이런 걸 질문 자체를 하지를 않고 내 앞에서 코딩하는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면접관하고 실제로 코딩하고 대화하고 평가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실은 외국계 그 구글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직자분들, 이직을 너 왜 하려고 그래?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또는 학점이 낮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점이 낮지만 다른 부분으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학교 밖에서 뭐 이수했던 프로그램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세 기업 중에서 본인의 이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직무 능력이 있다. 그러면 LG 쪽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참 야구를 못 하더라고요 요새. 본인 LG 팬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네. 네. LG가 아니 근데 그렇죠. LG 그 자소서 항목 보니까 딱 두 개 항목이라서 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걸 그렇죠. 따지기는 당연히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네. 지원 동기와 역량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총 해야 3개를 되겠죠? 묻고 있어요. 항목은 2개인데 지원 동기와 역량과 입사 후 계획.
아까 롯데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 항목의 역량 쪽에 저는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계획은 거의 동기랑 비슷비슷해요. 역량은 같은 개념은 아닌데 이게 그렇죠. 동기와 역량이랑 묶어버리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천자 정도로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하라고 하지만 가끔 이제 정신머리 없는 구직자들은 저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선생님 500에서 1000자니까 뭐 한 600자 쓰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합격과 멀어질 수가 있다. 1000자를 쓰라고 했으면 최소한 여러분들 800자 이상. 1000자 다 채워주시면 굉장히 자, 좋고요. 그럼 비율을 하자면 동기와 역량에서 비율을 따져보자면 한 3대 7? 2대 8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지원 동기 한 2 정도, 100도 돼. 100자 그냥 짧게 쓰고 한 900자를 김종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역량. 김종호 차장님 됐겠네. 그때 과장님, 김종호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량 쪽에 초점을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저도 와닿았던 얘기가, 우리는 그 구미 공장 가서 냉장고나 에어컨을 만들 역학적인 어떤 동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역학적 지식이 필요한 친구들을 원해서 검토를 하는데 정작 자소서를 보면은 뭐 조기 축구 나간 경험을 쓴다라든지 심지어 1번에서 썼던 축구 경험을 또 2번에서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영화제 무슨 뭐 부천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가서 무슨 열정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했다 뭐 이런 거를 써버리면은 아무리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질문과 직무에 충실하게끔. 여러분들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채용 담당자들이 아니고요. 요새는 채용 담당자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뭐 채용 설명회도 다니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라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뭐 적게는 대리, 많게는 한 과장급 정도 되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시는 게 일을 잘하는 것만 원하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구 잘하는지, 뭐 잘 노는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는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차장님 됐대요. 싫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니네 싫지. 지금 몇몇은 굉장히 지금 싫어할 것 같아. 김 과장님이 차장님이 되셨대요. 되셨대요? 그렇다고 네. 하네요. 우리 네. PD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저는 싫어할 거 아는데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분명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가 어떤 거를 요하는지, 그렇죠. 어떤 역량을 요하는지 이거에 대한 집중만 파야지 그 이외 거는 제가 왜 아무리 이렇게 없다. 얘기해도 제 개인 방송에서 어제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 동아리 경험 쓰지 말라 그래서 뭐 이해는 되지만 제가 또 이제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다고. 동아리 뭐 저기 뭐죠? 어디 그 호수에서 이렇게 노졌고 뭐 이런 거 자기 팀워크를 진짜 자기 이거 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공 공부했던 거보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그럼 내 만나서 한번 들어주겠다 그랬어. 네 얘기를 그냥 술자리에서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하고 자소서에는 쓰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토익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직무에 대한 특징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라도 좀 채워야 스스로 위안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같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때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승부수를 좀 띄우기가 어렵다. 그럼 과감하게 접어요. 포기하고. 그냥 포기해요 차라리. 맞아. 네. 시간 제가 벌는 예전에는 바에 많이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어. 그냥 봐서 왜냐하면 면접 전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어느 단계에선간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아예 떨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2단계, 3단계에서 애매하게 또 탈락해버리면 그렇지. 또 자괴감만 생기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네스 같은 경우지. 아, 네스가 떨어졌잖아. 참 네스가 그냥 뭐 어줍지 않게 괜히 뭐 디스도 아닌데 괜히 영비한테 덤볐다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이름 딱지 네스 붙이고 그냥 바로 탈락했거든요. 그냥 너의 수준은 거기까지구나. 나는 직무를 아무리 강조하는 채용이어도 동아리 경험 쓰고 싶고 해외 봉사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아예 저는 접어버리고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누구야 병관 학생처럼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대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노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 대한 수준 파악을 또 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예. 정말 다른 색깔의 3개의 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세 그룹 다 사실은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야구를 한다는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직무 채용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LG, SK 같은 경우 3번, 롯데 같은 경우 4번.
LG 같은 경우 1번 항목.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이 세 그룹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고 접근하십시오. 그래요. 직무 역량을 잘 파악해서 꼭 야구 특집에 그 가을이 어떤 가을입니까? 이제 가을이죠. 진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올라온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죠. 네.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위치한 캐리하문 주식회사에서 물류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는 제품 입출고 관리, 반품 및 교환 제품 관리 및 전산 작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뢰 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이어야 하며 유관 업무 경험자, 엑셀 활용 가능자 등입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커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과 그리고 운전이 가능한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인터비전에서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제안서 작성, 상품 관리, 쇼핑몰 관리 등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포토샵 기본 활용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커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신입 채용이라고 합니다.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론 경기도 수원 연결해 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식회사 명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소재한 가전제품 및 반도체 운송, 보관, 하역업체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현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포장 운반원 40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반도체 생산 라인 내 방진복을 착용하고 반도체 웨이퍼 단순 운반, 포장, 해체 작업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은 오후 8시에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 4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2조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월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는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무일과 그리고 근무 시간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8월 21일 월요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8월 22일 화요일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8월 25일 금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매달 특강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아니요, 한 주, 예, 저도 좋습니다. 자, 어제가 어제 그 징검다리 휴가여서 예. 요즘 뭐 그 취업 시즌이어서 좀 바쁘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두 따님과 잘 쉬셨습니까? 네, 그 쉰다라는 것 자체가 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되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걸 느끼는 예, 취침을 10시간 이상 하는 아주 그랬군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도 예. 독서 잘 하고 계시죠? 네, 독서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 읽고 있나요? 책 내려놓기? 뭐였다고 했죠? 놓아버림. 놓아버림. 놓아버림도 다 다 읽었고요. 놓아버렸습니까? 예. 책도 한 권 다 읽었는데 예. 뭐였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예. 어떻게 원주민-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원주민 얘기였는데. 그랬군요. 원주민 얘기, 얘기 뭐 아니, 이런 건가요? 우리 맞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그 칭찬 스티커 받듯이 네. 본인 이렇게 뭐 이렇게 칸정해 놓고 그냥 막 읽어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은이는 기억이 나요. 말로 목원. 그래. 말로 목원이 지은 책. 말로 지금 뭐해? 찾아보겠습니다. 네. 말해 뭐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을 하려면 신청해야 되는지, 유엔캐스터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LG, SK, 그다음에 롯데그룹 하반기 공채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롯데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CHJH님께서 님께서 이번 인적성 분리 채용 정책이 롯데 채용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떤지, 또한 인적성 난이도가 어떤 기업 수준으로 조정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예. 또 아이디 봉자25님께서 상반기 때 롯데 인적성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적성에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혹시 하반기 재지원 시에도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롯데그룹에서 채용 방식의 변화를 좀 뒀죠. 이전에는 면접 진행 시에 인적성을 함께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인적성 시험을 다른 뭐 현대나 삼성이나 CJ처럼 별도로 두어서
그동안 롯데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적성의 난이도 관련해서 그렇죠.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롯데 채용 방식 변화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롯데 같은 경우는 정부 변화 그리고 우선 인적성 그 공채라는 그 이름 자체를 삼성이 먼저 만들어서 주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했던 게 롯데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된다라는 정부가 변하자 그리고 삼성이 변화되는 이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소서 자체가 7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적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제 롯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그 선두 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삼성이 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의 공채 변화를 이끌어온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걸 수 있을 텐데 일단 아주 큰 폭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큰 폭으로 변화하고 싶어도 그 큰 폭으로 변화된 걸 점검하는 그 면접관분들 그분들 교육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분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지만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변화도 안 이루어진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롯데그룹의 하반기 인적성 난이도 그렇다면 어떻게 좀 쉽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기존의 인적성 있는 회사에 비해서? 네, 거기에 비해서는 좀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 탈락 사유를 물어보는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탈락됐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인적성 시험처럼 이제 점수로 매겨버리면 그들이 분명한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시겠지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20배, 30배 수까지도 뽑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적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인적성이 수능처럼 어렵지는 않거든요. 반복적인 연습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시기 위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제자분들 중에 뭐 제자는 아니지만 상당 학생 중에 뭐 엄청나게 좀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4학년 닥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여섯 명씩 스터디 그룹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 같은 경우 인적성 책을 빌리려고 해도 이미 다 빌려갔거나 책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 여러 권의 책을 풀 수 있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여섯 명의 스터디원들이 같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한 권씩 구입을 해서 그 책을 돌려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즌쯤 되면 이미 그 친구는 대여섯 권의 인적성 책을 풀어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학년 저는 담당인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적성 책을 그냥 하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그냥 뭐라 그러죠? 잡지책 보듯이 심심풀이로 하나씩 지속적으로 풀어보면서 패턴을 익히도록 시키는데요. 확실히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게 엉덩이 무거운 친구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인적성은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언어 영역 같은 경우나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은 이제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읽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빨리 더 많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반복, 그게 승리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적성 잘 보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어서 봉자 25님께서는 그렇죠. 그 상반기 때 롯데 인적성과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하반기 재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아쉬우니까. 그런데 방금 1부 때도 민혁 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까울 수 있는 게 그 롯데에서 한번 떨어졌던 학생이 다시 붙었다라는 걸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SK도 그렇게 봤었는데 그 전년도에 떨어졌다가 붙은 학생을 봤어요. 그래서 SK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해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롯데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인데 1부 때 민혁 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기업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블랙리스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인적성 준비하고 롯데도 지원을 하시되 좀 더 폭넓게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LG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IDGG님께서 상반기 때 LG전자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하반기 때 재지원할 경우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상반기 때 LG전자의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하반기 때 재지원할 경우에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겠느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묻는 건데 이건 뭐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알 도리가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특히나 뭐 민혁쌤처럼 저는 그 대기업의 인사과에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계속적인 갔다 왔던 그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계속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중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인재상,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사람은 우리 기업에 그만큼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적성은 반복된 훈련이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오고 싶지 않았으면 그만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냐, 너 같은 애를 내가 왜 더 뽑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재인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경쟁사로 가게 될 것이며 그러면 경쟁사에서 우리를 앞질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분들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신다면 포기보다는 LG 같은 경우는 포기보다는 직무 연관성 있는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공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의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꼭 지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지원하는 거 그렇게 했다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엔 정말 내가 양치소년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얘 저번에 안 한 애였잖아 하면서 그 노력이 폄하될 수 있는 그런 불리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쓰는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삼성이 블랙리스트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삼성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지원을 하면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 너가 한번 우리한테 떨어졌지. 그러면 네 피는 파란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인자가 종족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한다 한들 네가 우리에게 소속될 수 없어라고 해서 그런 표현까지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참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도전할 때부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간혹 있는 경우인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기업 그 직무만 노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은 정말 그래요. 이제는 티가 날 수 있게 취업 제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정말 좋은.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이 처음엔 생각 없이 썼다가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이 기업은 나와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참 답답하겠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롯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적성을 원데이에서 이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본인이 애를 썼다면요. 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한 곳만 파지 마시고요. 그래요. 도전의 폭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세 번째 댓글은요. SK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듀랑트님께서 이분 저기 NBA 좋아하시나 본데 이 듀란트. 맞아요. 케빈 듀란트. 그렇죠. 케빈 듀란트. 전에 지원했을 때 학벌, 언어 점수 등을 적었었는데 이번 블라인드 채용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 블라인드인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을 되게 이거는 알 수 없는 질문들 처음 물어보니까 오늘 질문 저도 알고 싶네요. 저희도 알고 싶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SK그룹의 블라인드 채용. 우선 개인적으로 SK를 되게 좋아하고요.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상담했던 학생 중에 그 스타트업만 한 7군데를 다녔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문을 두드려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기업이라는 대기업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스타트업을 하다가 그 코치 멘토로 온 분이 이제 SK 담당자분이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생각이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SK가 바이킹 챌린지라는 것을 스펙 초월을 가장 먼저 시도한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SK는 팀워크, 서열 그리고 팀장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뿔 되시는 팀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나한테 다이렉트로 네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함께 만들어내자라고 할 만큼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SK를 그 친구는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SK는 지금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학벌 언어 점수보다 당신이 정말 우리 직무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기업상에 또 적합한 인재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녹색창에 얘기하면 다 답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질문들은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 친구처럼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대기업을 기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창의성이라든가 본인 생각이 좀 묵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SK 담당자분과 만나고 나서 대기업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직무에 대한 적성도 적성이지만 굉장히 어떤 스스로의 어떤 스킬을 많이 습득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창이 선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쪽에 인재상 자체가 수펙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혁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인재한테 혁신을 원하는데 기업이 안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K, LG, 롯데그룹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코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직무적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된다.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이름 보고 들어갔던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이름만 보고 갔던 학생들이 막말로 방송 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개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언지, 그러니까 학교 이름보다 너가 그래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다방 아메리카노 시디스 커피 한 잔 드셔야죠. 어떤 분께 드릴 거예요? 이건 오늘 그냥 예리한 질문 해주신 김승재 아나운서에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질문이 정말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없는 거 제가 좀 애들이 좀 몇 개 했더니 감동도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좀 뽑아주시죠. 그럴까요? 네, 듀란트. SK 질문해준 그분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듀란트님 축하드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창조 일자리 센터 김도윤 코치님과 그리고 유엔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알차게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